지금 이 자리에는 김종현 애널리스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을 보니까 참 7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참 감질만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수급적인 상황, 시장 지수 자체도 좀 알고 싶네요. 1800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6월 달에 이제 패닉을 낳은 이후에 그래도 한 달 동안 꾸준하게 100포인트 이상 끌어올린 것은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아직까지 시장의 큰 이 우려는 아직까지 사라지진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면 지난 한 달간 지수는 2000선을 이미 돌파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이런 체크 포인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1900선 위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수가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네. 뭐 묻히기만 말이라고 하면 뭐 제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내려갈 때도 저점을 잡지가 쉽지 않았던 만큼 올라갈 때도 지금 현재 구간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한국 시장을 좋게 봐서 들어오는 매수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의 지수가 1900선에서 우리도 정체되고 있고 미국도 정체되고 있고 유럽도 고점 부근에서는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일간 변동은 있습니다만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스닥 시장이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코스닥 시장의 뭐 종목군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 상반기에 움직였던 코스닥 시장의 흐름과 최근의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의 산정 방식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방식이죠.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 IT 부품, IT 장비, 그외 뭐 컨텐츠 관련주, 카지노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이 뭉쳐서 엄청나게 이제 시장에 큰 흐름을 낳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셀트리온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3조에서 6조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셀트리온 효과 자체가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분명히 상반기와는 다른 흐름이다. 그리고 너무 한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 오늘도 기관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만 양쪽 모두 매수 금액의 절반이 셀트리온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면 여전히 8월 달에도 뭐 지수를 나쁘게 볼 만한 요인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것이다. 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요. 네. 여전히 종목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선택도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셀트리온이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 생각하셨나요? 셀트리온은 저도 뭐 최근에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가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4% 상한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란 말이죠. 뭐 램시마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심상치는 않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급등세를 보일 요인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수 자체를 움직이기 위한 인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나 아니면 셀트리온 자체 펀더멘탈이 지금 현재 바뀌고 있다는 것일까? 셀트리온 참 말 많은 종목이었잖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셀트리온의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가 어디까지 오를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여전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을 기존에 낮은 가격부터 가지고 현재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또 지금이 급등하고 있는 구간에서 전혀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이 종목이 대장주니까 이제 좀 따라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굉장히 잘못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램시마라고 하는 게 이 복제약입니다. 네. 기존의 오리지널 약 자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뭐 성장을 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유럽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일본 쪽에서도 또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임상 상상이 뭐 종료된 이후에 일간 테스트까지 통과한 것이니까 이제 뭐 상용화 뭐 과정에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램시마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복제약이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신약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낳게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정진 회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수급 이슈들 아직 없어진 거 아니고요. 또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결국 셀트리온 제약을 이용했던 쌓여있는 재고들의 해소 과정도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별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재료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낮은 가격에 사신 분이 아니라면 굳이 이 종목을 지금 쫓아가기에는 조금 늦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이제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젠백스를 비롯한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숫자로 들어오는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뭐 CJN이라든지 일부 숫자로 되돌렸던 종목군들도 가치가 생각보다 높았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번 달, 그러니까 8월 달부터는 실적 발표 구간에 돌아오는 구간에서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 이쪽으로 분위기가 뭐 크게 나타날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의 좀 확대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죽음 투자하는 것은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지수를 움직일 만한 그런 커다란 모멘텀도 없고 또 종목에 대해서도 일단은 뭐 크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 가지고 추격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